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가 0.04% 올라서 2525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상승과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거의 뭐 보합이죠.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참 코스피 약하네요. 보면 오늘 막판에 그래도 조금 올리면서 음봉은 아닌데요. 뭐 이거 뭐 상승이라고 할 수도 없죠. 정말 그냥 플러스만 겨우 낸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구음봉은 안 됐고요. 팔음봉 이후에 이렇게 양봉이 뭐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참 보면 고점에서 2670대에서 지금 오늘 저점은 2510대니까요. 거의 16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참, 지금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증시만 빠지고 있으니까,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. 금요일 미국 증시는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다우가 0.3% 빠졌고요. 나스닥, S&P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어요. 다우가 0.3% 빠진 거는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 영향이 컸습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에서 지금 가장 비중이 커요. 다우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가의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 보면 지금 한 주당 500달러가 넘죠. 그러다 보니까 다우에서 지금 가장 비중이 큰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%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. 그리고 요새 미국 보면 테슬라가 계속 약해요. 테슬라도 금요일날 3%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개별 기업단으로 안 좋은 좀 회사들은 이렇게 좀 빠졌고요. 반면에 또 좋은 회사들은 계속 오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1% 올라가지고 여전히 AI 쪽이 계속 뜨겁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메타도 1.3% 이렇게 올랐고요. 그래서 AI가 역시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.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0.7%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좀 제일 선방을 했습니다. 그리고 1, 2 계속 다투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. 금요일날 보면 애플은 거의 못 올랐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1%가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시가총액 1위 다시 됐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가 됐는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AI가 이끌고 있다 보니까 지금 AI 쪽에서는 확실히 MS가 좀 우위에 있죠. 애플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뭔가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참 강한 그런 애플 주식이었는데 AI 쪽에서는 지금 MS라던가 뭐 메타 이런 알파벳 이런 데한테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AI의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 보니까 조금 애플이 이렇게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고점권에서 지수는 더 이상 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. 개별 기업 단위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지수 단으로 가장 강한 증시는 뭐 인도 증시랑 일본 증시가 아주 강합니다. 인도 증시, 오늘도 인도 니프티 지수는 0.7%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인도 증시입니다. 참 인도 증시 참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뭐 올라도 뭐 계속 끊임없이 오릅니다. 그래서 참 좋은 지금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니케이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. 오늘도 거의 1%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36,0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와, 니케이 정말 사상 최고치 38,900인데요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게 89년에 이제 기록했던 지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34년, 35년 만에 이렇게 오는 이런 지금 지수대라서 오늘의 이 36,000도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그래서 일본 경제가 참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일본 증시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뭐 또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는데 글쎄요, 너무 인도나 일본 같은데 많이 오른 그런 느낌은 들어서 가격은 상당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뭐 언젠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
그만큼 밸류에이션은 비싸기는 한데 그만큼 또 지금 전망이 좋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국내 증시는 참 뭐 계속 아쉽습니다. 이렇게 계속 못 올라가고 있고요. 이렇게 저점대에서 많이 머물고 있는 모양이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 2,500대면 PBR 0.9예요. 그래서 0.9라는 PBR은 뭐 주식이 거의 지금 뭐 자산으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예전에 니케이 7,000대 이런 때가 이제 PBR이 0.8이라고 하는데요. 거의 그때랑 비슷한 수준의 이런 코스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리나라는 뭐 주식시장이 지금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, 이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, 선진화가 된다 그러면 뭐 상승폭은 무궁무진합니다. 니케이처럼 만약에 이렇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코스피 1만 이상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한국 시장일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큰 개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금 워낙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좀 압박을 받을 만한데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 다른 지표들 보시면 원달러 환율 조금 올라와가지고 1320원대로 이렇게 들어왔고요. 그리고 WTI는 72불 정도라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이 3.95라서 4% 밑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. 네, 이것도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면 사실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47,000불을 넘기도 했었는데 바로 또 다시 빠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42,00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사실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좀 소동이 있죠.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이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금융위에서는 미국의 이 비트코인 ETF를 막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게 뭐 거래가 조만간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지금 참 이 네거티브 법이 참 문제일 것 같아요. 우리는 법에 기술이 안 돼 있으면 뭔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ETF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또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서 비트코인 ETF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한국의 이런 여러 자본시장의 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코스피 참 뭐 고점 대비로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올 그런 수준은 된 거는 같아요. 그래서 2,500 지금 뭐 거의 초반대까지 왔으니까요. 지지가 되고 좀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봅니다. 네. 뭐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있으면 뭐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증시이긴 한데요. 아직까지 그런 거는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조금 단기 그래도 바닥권이 아닌가. 네, 그렇게 생각이 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